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현지 시각으로 28일부터 열리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한은 본관에서 경제 동향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테이퍼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도 14조 1,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T가 지난 4분기 매출 6조 2천억 원, 영업손실 1,4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동원수산이 대표이사의 지분 매도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최근 동원수산의 주가는 AI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다른 수산주와 함께 급등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100억 달러를 추가 테이퍼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SK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KT는 4년 만에 분기 첫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과 또 신흥국 시장의 통화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는 그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핫템과 함께 한 주간의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먼저 현재 시장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오늘 1909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신흥국 금융 불안의 그림자와 함께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진 가운데 제한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1910포인트 향해서 불진한 결과 현재는 상승적으로 방향을 바꿔준 모습입니다. 0.80포인트 오르면서 1911선, 1910선 위에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시국도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5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냈던 외국인 오늘도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6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쏟아내면서 이틀 연속 팔자세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줬던 기관 장 초반에는 매도로 일궈냈지만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방향을 바꿔준 모습입니다. 98억 원, 개인도 58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508포인트에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510선 재진입을 위해서 상승폭 확대해 나가다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한 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48포인트 하락한 50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 이어나갔던 외국인 전일장에서 매도를 전환해줬죠. 오늘도 매도세입니다. 85억 원 팔자세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이 소폭이지만 사주고 있습니다. 6억 원, 개인도 7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장에서 130만 원 이탈하면서 하락세 기록했던 삼성전자, 애플의 급락 소식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0.15% 빠지면서 1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 3인방은 실적 고비를 넘기면서 오늘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모비스가 실적 호조로 나오면서 1% 이상 강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2% 이상의 강세 움직임입니다. SK하이닉스 흐름도 좋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기 발표가 되면서 오늘 0.71% 오르면서 3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흐름이 좋네요.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외국인 러브콜이 거세지면서 3%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LG화학만 1% 넘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반대로 혼조 양상 흐름 보이다가 약세 흐름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테리온도 오늘 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속 순매수 이어갔던 외국인의 매도로 전환해주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총은 좀 더 코스닥 시총은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환시장 동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외 환율을 반영을 해서 1,079원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1,080원대 하락한 모습인데요. 월 말이고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진 가운데 이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추대가 되면서 낙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락 압력은 계속 받도록 하겠지만은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진 가운데 관망세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치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기 전에 신흥국 시장 위기설과 함께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910선까지는 회복한 상황인데 국내 증시 이런 상황 속에서 종목 대응이 어렵습니다. 어떤 투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나 비빌 수 있는 건 실적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오늘 전일장에는 큰 폭으로 빠지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코스닥 랠리가 있었는데 사실상 테마주들 위주로만 상승을 했지 실적 우량주 위주로 상승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최후의 승자는 항상 실적이 좋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 주가 흐름이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부는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일부 개인 투자자 분들은 큰 수익을 누렸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이 테마주를 자꾸 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역시나 일부 개인 투자자들만이 아니면 세력만이 테마주에 의해서 단기간에 100%, 200% 수익을 봤다 이런 기사성 좀 찌라시성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현혹되면서 이제 테마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9할 그러니까 90% 정도는 실적을 좋은 그런 기업에 투자했을 때 이익이 나지 테마주를 한 사람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60-70% 대부분은 거의 손해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손해 부분이 1-20% 손해가 아니라 거의 50% 70% 이런 손해가 조금 많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테마주는 금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이런 장세일수록 실적이 좋고 펀더멘털이 우량한 그런 가치 투자를 해서 시간 싸움이다. 기다리는 전략이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적을 확인하는 실적 우량주가 결국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다면 정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은 15%입니다. 각각의 종목들이 담겨있죠. 캠트로닉스와 테크윙, 또 비상교육, 팜스토리까지 10% 담겨있고요. 현대 미포조선만 5% 담겨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글로벌 시장 위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캠트로닉스가 10% 가까운 손실 구간에 놓여 있고요. 반면에 S에너지와 테크윙은 7%의 높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에너지는 2% 정도의 수익 구간에 놓여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은 5%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상교육과 GST가 좀 아쉬운 수익률이네요. 10%, 11% 손실 구간이고요. 팜스토리가 4.3% 정도의 손실 구간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위주로 본다면 종목들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보유하자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먼저 캠트로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상승률이 많이 꺾였습니다. 무선 충전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데 말이죠. 사실상 캠트로닉스 무선 충전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캠트로닉스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무선 충전 이제 개화 기대감도 있었지만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하락률이 조금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일장에도 캠트로닉스 기업 탐방을 다녀왔는데 이제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상에는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캠트로닉스가 지난 3분기에 그렸던 그 장밋빛 희망들이 본격적으로 2월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우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산다면 충분히 1분기 그리고 2분기쯤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캠트로닉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무선 충전 기대감은 더해질 것입니다. 무선 충전 빠르면 올해 번들화
가시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15년이 본격적인 무선 충전 시장의 개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상반기 대거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캠트로닉스 모멘텀이 아닌 실적만으로도 아직까지 굉장히 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매를 하지 않고 홀딩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보유 관점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수익률 좋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테크윙입니다. 주가는 6,500원대에서 흐름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저희는 6,100원대에서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7,000원까지 상승을 했다. 네. 지금 상승폭을 조금 소폭 반납하면서 6,500원까지 조금 하락을 한 상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테크윙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지난 4분기도 맞지만 올해 상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윙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수기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할 수 없는 방송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호재성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가시화가 된다면 캠트로닉스 올해 성장은 굉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홀딩 전략을 유지하는데 테크윙 홀딩 전략을 유지를 하는데 테크윙 같은 경우는 모멘텀거리 굉장히 큰 모멘텀거리도 있지만 사실상 실적 부분에서 지난 4분기,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우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만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데 여기에 모멘텀까지 가셔야 된다면 테크윙 충분히 8,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와 테크윙은 같이 투자 시작하면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보유했던 종목입니다. 높은 수익률도 났던 종목이긴 만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최근에 매수 관심을 가졌던 팜스토리 AS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 1%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팜스토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왜 하락했나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조류 독감 발생에 의해서 거의 피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까지도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조금 확인을 한 상태인데 팜스토리 조류 독감에 의해서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 있지 피해주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류 독감 발생 지역이 전남 그리고 충청도권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팜스토리 계열 회사에서 키우는 농장 같은 경우는 파주에 위치하거나 그리고 전라도가 아니라 충청도 그러니까 천안 지방에 조금 위치하기도 했었는데 그쪽 부분으로 AI가 걸린 농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료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사료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내재화 그러니까 내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료 부분에서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지 감소할 리는 없다. 오히려 이번 AI 파동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팜스토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쟁사 대비 너무 저평가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팜스토리의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입니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선진과 팜스코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선진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2,000억 원인데 선진의 지금 매출 규모를 보면 연간 5,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봤을 때 영업이익 300억 원,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 같은 경우 260억 원인데 이미 시가총액이 2,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 팜스코를 말씀드릴 텐데 팜스코는 지금 시가총액이 4,000억 원인 기업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억 원이 예상되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각각 300억 원대입니다. 팜스토리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1조 원입니다. 지금 팜스코와 선진 대비 굉장히 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예상되는 영업이익 자체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도 400억 원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순이익도 200억 원 중후반대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과 팜스코에 비해서 실적이 그리 나쁜 게 아니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팜스코 시가총액 4,000억 원, 팜스토리 1,0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 4배가 차이 납니다.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기업이 지금 팜스토리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기관 투자자 역시 오해하고 있는 게 팜스토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만나봤던 분들 중에서도 팜스토리 기업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을 설명을 해드렸을 때 시장이 잘 모르는데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조금씩 알아가면서부터 나이스 정보통신이 100%를 급등을 했습니다. 팜스토리도 시장에서 조금만 알아준다면 과도한 저평가 상태를 탈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00원 중반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팜스토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목이 기대되는 팜스토리까지 AS를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시에 찾아오는 나무노 멘토의 와인 시간입니다. 자, 어저께 정말 당황하셨어요.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지수 충격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거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지수가 급락이 들어오면은요,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종목이 거의 다 떨어진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요, 올라갈 때는 절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몇 종목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급락 시장에서 또 하나의 기회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요, 두들겨 맞을 때는 다 같이 두들겨 맞고, 올라갈 때는 4종목, 10종목 중에서 2종목밖에 안 올라간다. 이래 되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요, 지금 같은 때는, 자, 미리 말씀해 드리면은요, 종목을 최대한 압축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이 종목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나 이거 못 팔겠는데,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해처되어 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모아가서 해처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냐면,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종목을 최대한으로 많이 압축을 해서 한 2종목 이 정도로 압축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중요하지만 역시 압축을 해야 된다. 백화점식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종목 수가 많다면 계속 뭉쳐가는 전략을 구상하시라는 말씀 제일 먼저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저께도 하루 종일 떠들었던 내용인데요. 신흥국 통화위기 그리고 테이퍼링. 그러면 이 다음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우리 아르헨티나 지금 페소화가 급락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요. 아르헨티나가 워낙에 이제 환율 조작국이거든요. 외국에서 대외 달러 반출을 거의 못하게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암달러 시장이 너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신뢰와 맞물려가지고, 신뢰 붕괴와 맞물려가지고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아르헨티나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앞으로도 더 확산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확산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일단 아르헨티나는요, 경상수지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굉장히 크다면 이 위험한 내용은요, 계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의 이 금융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스페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이제 은행, 2개의 은행이 지금 아르헨티나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 쪽에서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스페인 쪽으로 남유럽으로 전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공포감을 자극하는 하나의 내용으로 작용했는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 어저께 나왔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이상하게요. 미국이 조정 시점만 되면 특히 긴축이 시작되는 타이밍에는요. 이 무역 수지가 안 좋은 국가들은요. 어김없이 충격이 왔다는 거죠. 이번에도 지난번 긴축이 시작될 때 6월 25일 전후에서 6월 달에 시작된다고 했을 때 어디에요? 인도네시아, 인도 주가 막 급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인도는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의 이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무역 수지가 취약한 국가들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정작이요. 그러면 신흥국의 자금들이 전부 다 몰려가가지고 미국으로 확 올라가겠지 싶으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야 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웬걸 이번에 보시면은요. 올해 들어서요. 미국의 금리가 계속 떨어져요. 달러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6월 달에 지난해 6월 달에는 신흥국 위기가 금리의 상승과 달러와의 강세를 촉진시켰다면 지금의 상황은 이미 학습 효과다. 지난번 보니까 별거 없더라라는 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은 하나의 이제 섹터가 나오겠네요. 어떤 게 나오냐면 신흥국 즉 뭐 환율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역 수지의 문제가 있는 나라 즉 고위험 고수익의 신흥국들이 있고요. 안전한 선진국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서 위험은 좀 줄이고 수익은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대안을 찾는다면 그 대안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즉 우리나라는요 전형적인 글로벌에서 중위험 중수익의 국가거든요. 신흥국 위기가 일정 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요 그렇다면 향후 이제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FOMC 앞으로 테이퍼링 계속될 가능성이 많겠죠.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충격이 제일 먼저 와요. 근데 스타트를 끌어버리면 거기서부터 100억 달러 축소하는 거는요. 이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부분의 설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시장 충격은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재의 아르헨티나는 환율 부분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크고 외환 보유고가 작은 나라들은요, 터키하고 이 남아공 쪽이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제일 위험한 나라지만 이건 러시아에서 지원을 해주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이들 나라 쪽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면 이제는요, 우리나라 또한 외국인들 자금들이 유출될 수 있는데 이거 핵심 포인트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은요 두 가지 인덱스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를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요 FTSE입니다. 즉 두 개의 이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는요 서로 다른 쪽에 들어가 있어요. FTSE는 우리나라 선진지수에 들어가 있고 MSCI는 신흥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쪽의 충격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된다면 MSCI 측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은 빠져나갈 수가 있겠지만 FTSE 쪽으로는 빠져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신흥국 충격이 나오면 MSCI 쪽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때렸던 펀드가 하나 있었다. 무슨 펀드예요? 뱅가드 펀드죠. 이 뱅가드 펀드가 어디를 추종하는 펀드였죠? MSCI를 추정하는 펀드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MSCI를 추정하는 펀드의 일정 부분 9조 4천억이 벌써 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나오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죠? 빠져나가긴 하겠지만은 이미 MSCI의 충격은 이미 작년에 지나간 부분이죠. 그래서 충격은 결코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뭐냐면 달러가 이 신흥국의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달러가 다시 우리나라 측면으로는 강세 기조로 돌아서 것을 어제 확인했잖아요. 결국 뭐냐면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오늘 뭐 현대차 기아차들 얼마나 탄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려를 좀 안 해도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자,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진 것은요. 분명히 각 개별 종목의 충격이 아니다. 어떠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만 떨어진 내용이 아니고요. 어떤 충격입니까? 시장 충격이에요. 시장 충격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시장 자체가 내려앉는 거죠. 그러면 시장 자체가 내려앉을 때 참 재밌는 것은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요. 오히려 좀 득을 본 부분도 있어요. 실적 안 좋아서 혼자 떨어질 부분이 있는데 시장 자체가 충격이 나오니까 실적과 더불어서 한 번에 떨어지는 거죠.
주가는요, 떨어질 때 있잖아요. 호재 나오는 기업이 제일 불쌍한 기업이에요. 떨어질 때는요, 악재가 계속 나와야 돼. 악재가 계속 나와가지고 주가의 완전한 바닥이 찍어져야지만, 그다음부터는요, 자연 반등이 나와요.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그쯤에서 호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코스닥이나 작은 기업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주가 왜 이리 떨어지노? 해가지고, 주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뭐 좋은 호재 없나?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야, 호재 있으면 내지 마! 내지 말고, 나중에 주가 올라갈 때 내! 대신에 지금 악재 있으면 다 내!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투자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대바닥이 만들어진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대바닥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바닥이 안 깨지는 바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튼요, 지금 들어와 있는 충격은 전부 다 시장 충격이네. 그럼 시장 충격이니까 다시 반등이 나오면 개별 종목 반등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시장 반등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시장 반등이죠. 이래서요, 어저께 이 외국인들이요, 이야,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요, 외국인들이요, 현물에서는 무려 5천억을 팔았어요. 그죠? 5천억 이상을 팔았는데, 선물에서는요, 5,200계약 샀어요. 5,200계약 사면서 콜옵션 어떻게? 3,600계약 사고요. 풋옵션은 팔아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종목별로는 충격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은 무슨 시즌이니까? 어닝 시즌이니까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어떤 리스크는 급격히 줄었다?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줄었다 이거예요. 즉 뭐냐면 시장은 1900이 바닥이다. 설사 1900이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3개월 안에는 반드시 여기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가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시장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요, 지금 4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일부 대형주들은요, 이미 주가가 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뭐 10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종목도 있고 12월부터 떨어진 종목도 있죠.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쭉 떨어졌는데 이 정도까지 다 반영이 됐어요. 근데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한번 펑 더 때리니까 퉁 하고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종목들이 이번 시장에 핵심적인 반등의 주도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 실적 우려에 대해서 떨어졌다가 시장 충격으로 한 바닥 더 떨어져서 모든 지지선을 깼지만 저가 대형주, 사기 좋고 팔기 좋은 최악의 경우가 벗어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종목들은 대부분의 이제 저가 대형주 중에 이제 몇 종목들이 이제 포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환율 안정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출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간 환율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던 우리 IT라든지 자동차군들,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건설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실적 부분에 대한 급락이 쭉 들어왔었잖아요. 쭉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시장 충격까지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조선주라고 해가지고 전체 조선주가 반등이 다 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주라고 하더라도 전체 건설주가 같이 반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오늘 일단 지금 바닥치고 우리 지수가 현재요, 흐름이 지금 바닥에서 계속 양봉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일단 오늘 쉬고요, 내일, 그러고 나면 이제 설날입니다. 월요일 정도가 되면 이제는 튀어나올 종목이 이제 두각을 보여요. 두각을. 한 3일이면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올라가는 종목을요, 따라가셔도 돼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을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바닥에서는 먼저 튀어오르는 놈 있죠? 이 3일 동안 뭔가 강력한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튀어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이럴 때 따라가셔야 돼요. 단 어떤 종목들이 매력이 있어지냐면 단기적으로요, 저가 대형주다. 저가 대형주. 즉 얼마? 5만원 이하권. 만원 이하권이라면 더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종목이 이제 대우건설 같은 종목인데, 우리나라 대형주, 대형주가요, 액면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대우건설이나 아시아나항공 정도가 돼 있는데 오늘 대우건설 움직임이 좋거든요. 근데 대우건설을 추천을 막 해드리고 싶지만 아쉬운 게 하나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분식회계 관련해서 감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이거는 정말 추천해 드릴 수가, 이 내용만 없다면 여러분들께 다 사세요 하고 싶은데 이 내용 하나가 제 발목을 붙잡네요. 여튼요, 5만원권 이하 중에서 중형주급도 괜찮은데요. 일단 저가주 등의 선반영된 종목들이 이번에 강하게 빠르게 올라온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량 증가를 통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서는요, 과감히 한 번씩 모아서 들어가 보는 전략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은요, 무조건 압축해야 됩니다. 지금은 개인 투자 1억 이하 투자자분들은요, 종목 2개면 끝나요. 종목을 압축하는, 그리고 반등이라도 강하게 내는 이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일 신흥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 속에 아시아 증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늘 상해 증시는 강보합 출발이 보여지는데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간망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 간망세 속에서 혼조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24% 상승한 2038.1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지는 않고 있지만 간망세 속에서 소폭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승세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4일까지 발표한 상하이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1344개 상장사들이 올해 실적 예상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기업의 66%가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 개선세는 좀 더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시장의 수급 악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은 좀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도 부동산 대출 잔액은 전년비 19.1%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소폭 상승세는 좀 더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부터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안이 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정부는 새로운 IC 산업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면서 IC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연간 IC 생산액은 2천억 위안 이상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0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세계 평균인 7%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비유통지 해제 물량이 전주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 악화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이끌 만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와 이번 주 말부터 시작되는 중국 그 연휴로 인한 시장에서의 간망세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은 부하권 혼조장세 움직임 좀 이어져 나가면서 20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살릴 만한 모멘텀 부재 속에 상해 증시는 계속해서 2000에서 2050선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관망세가 짙어져 있는데 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준 멘토입니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정말 안녕하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자, 코스피 지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저희의 추천주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전력, 기아차.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잘 들고 계시란 말씀부터 제가 인사로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기아차 걱정 마시고요. 가져가세요. 정말 수익 오늘도 2% 이상 두 종목 급등 중입니다. 어제 기아차 나홀로 상승. 한국전력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역시나
오늘 잘 다시 되돌려서 잘 가지고 있네요. 잘만 들고 계시면 됐다. 그러니까 방송 보시면서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약간 손절이 나오기도 하지만 다시 다 올라갑니다. 보통은요. 걱정 마시고 항상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테마를 보기 전에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상담을 좀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013-3366-011 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해드리고요. 미처 해드리지 못한 분들도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 테마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인데요. 조류독감 테마주, 이거 제가 혼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운수 자동차 테마, 자동차 잘 좋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 또 뭐가, 종목 하나, 한국전력 얘기를 드려볼까요? 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류독감 테마입니다. 조류독감 테마, 지금 이 조류독감 테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세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제일바이오만 3% 오르고 있죠. 나머지 종목들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9%까지 꽉꽉 찹니다. 자, 재밌는 그래프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8호를 가지고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0년부터 보겠습니다. 2010년부터인데요. 먼저 항상 매월, 그러니까 매년 1월 같은 경우에 조류독감이 항상 이쯤에 발생하는데, 이 포인트 때마다 8호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0년 1월부터 보겠습니다. 1월입니다. 2010년 1월이에요. 주가 올라가다가 설이죠. 설 끝나자마자 요 모양으로 빠지고요.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011년으로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2011년으로 넘어가서 2011년이죠. 그쵸? 2011년에는 별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쵸? 조류독감 이슈가 없었어요. 2012년 볼게요. 2012년 1월입니다. 역시나 이슈가 좀 있었는데 상승하다가 설 끝나고 난 이후부터 주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쵸? 또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으로 갈게요. 자, 2013년에도 주가 흐름이 어떻게 쫙 1월달에 올라간 이후에 다시 밑으로 어떻게 곤두박질 쳤죠. 자, 지금 넘어갈게요. 지금으로 갈게요. 2014년입니다. 차트를 조금 제가 뒤로 좀 보여드릴까요? 2014년 흐름인데, 자, 보세요. 지금 흐름에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급락 나와줬잖아요. 이 급락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 언제? 설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주가 흐름 빡빡빡 떨어집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고, 그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30% 정리하시라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량 매도하세요. 전량 매도.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테마주 다 파세요. 도움 안 됩니다. 지금 하루 고점에 물리신 분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나오세요. 9,000원 위에 다 나오세요. 다 팔고 나오세요. 제발 팔고 나오세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요. 더 이상 얘기 안 드릴 거예요. N자형 파동 나올 수도 있겠죠. N자형 파동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뭐 기다리신다고요? 됐고요. 네, 패가망신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중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 조류독감 테마주 지금 나오세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 보겠습니다.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한 번만 좀 PD님 띄워주세요. 자, 013-3366-011 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도움을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주가 흐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아주 좋아요. 자, 볼까요? 현대차 2%, 기아차 2%, 모비스 3%, 한일이아 4%, SL 1%, 만도만 홀로 빠지고 있네요. 자, 제가 추천드린 종목 기아차 정말 잘 가고 있죠? 목표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2% 이상 수익 중에 있어요. 자, 기아차 추천드린 이유가 뭡니까? 환율 제가 봤잖아요. 환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지난주 오후장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이 어떻게 치고 올라갑니다. N달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포인트에서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자동차주들이 가는 겁니다. 대신에 기아차는 제가 뭘 들었다? 어떤 정보가 있다? 기관들과 외인들의 흐름에서 현대 숏 들어가고 기아차 롱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아차를 과감히 추천드렸고 어제 현대차 그렇게 빠지는데 기아차 나홀로 1.5% 상승 마감. 오늘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고 계세요. 자동차주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차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뭐 AS가 되기도 돼버리기도 했는데요. 자, 업종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자, 주봉을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의 흐름, 현재 흐름 어떻게 되고 있죠? 5만원 깨고 난 5만원 터치한 흐름, 항상 이 흐름에서 크게 반등을 줍니다. 그쵸? 반등 크게 줬어요. 정말 크게 줬는데 요걸 지우고 보니까 아주 큰 그림에서 이 패턴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쵸? 같이 얘기를 하시겠죠? W자 패턴이 보입니다. 보통 정말 안전빵으로 갈 때 이 W자 패턴에서 바닥권에서요, 이 고점 라인이 아니라 그 가운데 라인까지는 거의 90% 이상 도달을 합니다. 종목에 악재가 없는 이상 90% 이상은 반등을 줘요. 그 가격이 얼마? 보이시나요? 59,000원 정도, 6만원 사이죠? 그쵸?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 판단이 맞다면,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여러 종목들의 흐름이 맞다면, 아시겠죠? 기아차 더 갈 가능성 열려있다. 막 갑자기 가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움직이면서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가겠죠? 하지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잘 들고 계시고, 완성차 업체,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갈 건데요. 저는 이제 정보를 여러 군데서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게 이제 기아차였다는 거 조합을 해가지고, 아셨죠? 잘 들고 계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 한국전력 지금 오늘 2.2% 상승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슈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다 아시는 이슈입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 추천드린 이슈. 정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슈예요. 뭐죠? 실적 좋잖아요. 전기, 요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적자였는데 2014년 올해부터 흑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자, 그 포인트. 그러면 지금의 주가 흐름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더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 나오는 거고요. 차트 보고서 왜 사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라인, 이 포인트 잡고서 지금 이 라인이잖아요. 그쵸? 요 포인트 잡고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많이 내려왔어, 사실. 그리고 이슈가 너무 좋아. 모멘텀이, 실적의 모멘텀이 너무나 좋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더 간다는 거죠? 걱정 마시고서 이 종목도 지금도 괜찮다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괜찮다, 단기적으로도 괜찮다, 중기적으로도 괜찮다. 잘 들고 계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매수 가능 의견까지 드려보고요. 신규 매수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했고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포스코 왔습니다. 포스코요. 자, 7503님 포스코 봐드릴게요. 방송 보고 계신가요? 포스코 봐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봐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보니까요. 34만 8천원 매수하셨어요. 매수 언제 하신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전에 매수하셨네요. 설마 여긴 아니신 것 같고, 그 더 전이신 것 같습니다. 거의 5포인트신 것 같아요. 이 정도 포인트. 사실 포스코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지금 현재 바닥, 쌍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은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수가 좋아질 때 무조건 반등을 주겠죠? 반등을 주는데 그때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수급이 나와야 되는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2년배로 하셨네요. 기다리셔야 돼요. 팔면 안 돼요.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지표, 경기 지표 좋아지고 있죠? 기다리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1년 더 기다리세요. 부탁드립니다. 1년 더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 갖기만 볼게요.
자, 3위 갖기 지금 합니다. 8639님 보고 계세요. 2,400원에 네, 40% 들고 계시네요. 대응 전략 부탁해 주셨습니다. 자, 3위 갖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가 흐름 최근 들어서 지금 뭐 꾸준하게 요 차트는 지금 갑자기 안 바뀌어가지고요. 인터넷이. 네, 지금 요거는 이제 포스코 차트인데요. 흐름상으로 볼 때 2,000원이 깨진 상태죠. 이 포인트에서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차트 열렸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켜야 될 라인 자체의 흐름에서 요 포인트를 보자면 바닥인데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해서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다음 주부터 해서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무조건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쉰들러 쪽이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게 좀 맞죠? 매각 이슈 같은 거 좋은데 이거 다 이제 모멘텀 자체가 없잖아요. 뭐 중국 모멘텀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수급 볼까요? 다음 주부터 상승 주지 않으면 얘 끝나요. 연기금 다 팔고 나갔네요. 물량 없네요. 다음 주부터 상승 안 나오면 안 돼요. 아셨죠? 조금 기다리시다가 다음 주 상승 안 나오면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900원 깨고 내려가면 정말 리스크하다. 1,900원까지만 보겠습니다. 아셨죠? 1,900원까지 한번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바로 보겠습니다. AS 필요 없겠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조금 작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좋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설화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설화학이라는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트와 수급만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좀 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종목이 그냥 계속 천천히 따라 올라가요. 뭐 타고 120선 타고 올라갑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주가 흐름 포인트에서 많이 내려왔죠? 그쵸? 튀어 올라갈 겁니다. 곧 튀어 올라간다. 곧. 왜 튀어 올라갈까요? 수급을 보니까 퍼펙트한 기간의 수급이 보이기 때문에 빨갛죠? 아셨죠?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 현재창으로 보겠습니다. 현재창 27,650원, 600원인데요. 왔다 갔다 하네요. 27,000 한 600원, 500원 정도 조금 최대한 싸게 좀 잡아주세요. 싸게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잡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화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봤고요. 조금 있다가 2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화 강세가 진정되고 실적에 대한 부담을 덜어버린 현대차 3인방이 오늘장에서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장도 현명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